최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의 급감소세는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가장 확산세가 심각했던 LA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가장 많았던 것이 지금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폭발적 상승세를 보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오늘 15%가 급락했고 시가총액도 1조 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등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격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주기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1위 국가인데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그러니까 LA나 캘리포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적인 집단 면역 덕분이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LA 타임즈도 아주 자세하게 분석 기사를 내보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코로나19 감소세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유가 집단 면역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주요 전염병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전문가들은 미국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급락세가 이어지는 게 물론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집단 면역, 그러니까 이 자연항체에 의한 집단 면역이다. 그만큼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많았던 게 지금 오히려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2% 정도에 달하는 인구가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지금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약 35%에 달하는 인구가 한 번 감염됐다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3배가 넘죠 지금. 그렇죠.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보유자보다도 자연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돼서 항체를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한 3배는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미국의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 회복한 것이 이게 이제 사실상의 집단 면역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항체가 사람들 몸에 지금 형성되는 것이 바로 집단 면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항체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 감염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작년 11월과 12월 가장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그 겨울에 이 코로나19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뭐 이곳 LA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 사람들 몸에 이제 항체가 생겼고요. 생겼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 코로나19와 관련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염 후에 회복되는 경우에 항체가 대략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11월, 12월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그 항체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염되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났으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항체의 위력이 가장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이 기록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칠드런스 하스피털 오브 필라델피아의 백신 전문가 폴 오핏 박사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됐다가 회복되면서 항체를 이제 갖게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장에서 볼 때는 숙주로 삼아야 되는 인간의 숫자가 부족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한테 침투에 들어가야 바이러스들이 점점 퍼지면서 자신들이 생존할 수가 있는데 항체가 생겨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뭐 오히려 항체 공격을 받아서 밀려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지난 그 12월이 지나면서 1월부터 지금 2월 말이 됐으니까 한 2달 정도 굉장히 그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뭐 가장 이 감염 속도가 빨랐던 그러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또
축소가 더 많아진 거죠. 축소세가 더 커진 거고. 커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그 피해가 심각할 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렇죠. 그 시기를 지나니까 오히려 그게 또 도움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UC 샌프란시스코의 전염병학자 조지 러더포드 박사는 특히 캘리포니아가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지난 11월과 12월에 사실 어느 지역보다도 지난 11월, 12월에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핫스팟이었어요. 그럼요. 예,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은 그런 그 환자가 나타났던 것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집단 면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결과로 좀 증명되고 있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가 지금 급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집단 면역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특히 LA를 비롯한 남가주가 집단 면역의 힘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사실 남가주가 가장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가주가 지금 집단 면역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LA 카운티. LA 카운티는 지금 이 조지 러더포드 박사 분석을 따르면 전체 인구의 50% 이상, 그러니까 LA 카운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이라고 보면 한 500만 명 이상이 500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감염됐다가 회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항체 보유자가 됐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LA 카운티는 그러니까 백신을 떠나서 자연적인 항체 보유자가 50%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염됐다가 회복됐다고 해서 전부 다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항체가 생긴다고 볼 때 이 정도면 뭐 상당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백신 주사까지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LA 카운티가 수치상으로 보면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집단 면역에 지금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됐다.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A에 뭐 오늘도 좀 수치가 나와서 보도가 모닝뉴스 시간에 해드렸지만 굉장히 급격히 뭐 많이 줄고 있어요. 네, 신규 감염이라든가 병원 입원 환자라든가 뭐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데 환자들 숫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주 급격히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집단 면역 때문이고요. 집단 면역 상태가 되면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이러스들의 확산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설사 조금 게을리했다거나 좀 실수로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항체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퍼져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이 급격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UC 샌프란시스코의 전염병학자인 조지 러더포드 박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LA나 남가주가 뭐 최근에 와서 1월부터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월부터 뭐 특별한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전에 안 하던 엑스트라 뭐 방역 수칙을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데 사람들이 방역 수칙 지키는 거나 각 뭐 카운티 정부 등이 내놓는 그런 조치들이 다 똑같은데 유독 1월부터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얘기죠. 집단 면역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LA 카운티는 뭐 전체 인구의 약 50%가 감염이 됐을 것이다라는 이제 숫자 얘기 아닙니까? 네. 아이 이건 정말 좀 섬찟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국장과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걸렸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증상이 심한 사람은 자신이 걸린 걸 알지만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이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전파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참 아까도 우리가 뭐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흥미로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흥미로운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집단 면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뭐 스웨덴 같은 데서는 실험까지 했는데도 일부러 실험까지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렇게 실험하지 않고 또 의도하지 않았던 집단 면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역시 집단 면역이라는 건 의도해서 생기긴 참 어렵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집단 면역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로저 루이스 박사는 그 만약에 지금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엄청난 급 확산세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거지. 지금이 작년 3월 같은 2020년 3월 같은 4월 뭐 이런 상황이었으면 엄청나게 신규 감염이라든가 뭐 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늘어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면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긍정적인 지금 전망, 앞서 말씀드린 칠드런스 하스피털 오브 필라델피아의 백신 전문가 폴 오핏 박사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신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고 전제를 깔면서도 더 이상의 확산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미 집단 면역이 시작이 됐고 집단 면역이 물론 75% 80%까지 가야지 제대로 된 집단 면역이고 지금은 뭐 30% 40% 50% 이 정도 수준이지만 집단 면역이 한 번에 뭐 8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단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단계적으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그런 그 상황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근데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지만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작년 3월에 첫 번째 감염이 있었고 여름에 두 번째 감염이 있었고 세 번째 3차 감염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3차 확산까지 있었는데 만약에 새로운 확산이 오면 이제 폴스 웨이브가 오는 건데 4차 확산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기를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확실한 단계에 들어갔다는 그런 또 감염병 전문가의 예측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하긴 뭐 그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연말 연시라든지 또 수보볼 경기가 있던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시기가 2, 3주, 4, 5주 지나면은 또 확산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뭐 저희가 뉴스를 거의 매일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4차 확산은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게 지금 이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죠. 물론 낙관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필라델피아 쪽에 폴 오핏 박사도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달았고요. 그리고 또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절대로 그걸 허물어서는 안 된다. 잘못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항체가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감염됐다고 회복되면 항체가 형성되는 게 당연한 법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감염됐다고 회복돼도 운이 없으면 항체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LA 같은 경우 뭐 한 50% 이상이 감염됐다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100% 항체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한 뭐 3분의 2가 가졌다고 친다면 그러면 LA 카운티 전체로 보면 30% 아니냐는 얘기예요. 50%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 35% 정도에 근접했다. 집단 면역이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자면 LA 시민들 중에 대략 3분의 1 정도는 확실히 항체를 가지고 있고 자연 항체.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도 면역력을 갖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 상태로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자칫 이런 보도를 보고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뭐 급 감소세로 바뀐 거는 뭐 그건 팩트지만 여전히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아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거기서 파생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LA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 바이러스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돼서 항체가 생긴 것 이거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란 말이에요. 이 항체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지난 주말에도 뭐 LA 지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자면 방어막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해도 계속 마스크는 잘 쓰고
사회적 거리는 잘 유지하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분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세이프티 넷을 내려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박현경 기자가 이번 주에 휴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 주는 잠시 이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우리 주영석 국장과 한 번 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었는데 오늘 급락했네요. 네, 오늘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6만 달러를 향해서 거침없이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10만 달러도 넘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돌연 약세로 반전하면서 5만 달러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또 다시 1조 달러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오늘 새벽부터 약세를 보이던 이 비트코인은 오전 9시 10분경에 10%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10분 사이에 5% 추가 하락하면서 낙폭이 15%까지 잃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5만 달러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루 전에 5만 8,300달러까지 올랐던 것이 오늘은 4만 8천 달러대까지 내려갔고요. 네. 예, 그렇지만 다시 또 회복이 됐어요. 또 순식간에 다시 5만 달러대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오늘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 5만 달러를 지금 넘어가서 지금 현재 체크해 보니까 5만 2,626불 70센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 선을 일단 회복했지만 5만 8천에 비하면 오늘 하루 한 6천 달러가 지금 빠진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더리움도 역시 오늘 15%가량 추락하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가상화폐 가격 하락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떨어진 거예요? 사실 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무슨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그런 화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의 어느 나라의 어느 누구의 컨트롤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무슨 절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현상이다. 조정이다. 주식시장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 그럼요, 조정을 그럼요. 겪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은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리 조정이라고 그래도 워낙에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 변동폭이 막 하루에 막 10,000불 가까이 뭐 이렇게 대단하니까 네. 이 일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실제로 테슬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그러니까 2월에 들어서만 80% 가까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잘 올라가지만 조그마한 어떠한 외부 영향이나 이런 충격에도 또 금방금방 내려갈 수 있는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동안 비트코인 상승세를 주도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일론 머스크 CEO가 지난 토요일 날 트위터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너무 높은 것 같다. 이 한마디 던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좀 갸우뚱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자산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나타냈던 일론 머스크 CEO가 갑자기 이렇게 이 발언을 한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런 발언 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한마디 트위터에 한 것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 보다. 너무 올랐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나 보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면서 이것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마켓닷컴의 네일 윌슨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루에도 뭐 $10,000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만큼 추락할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그중에서도 예전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뭐 어떤 그런 변동성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많은 이득을 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신규 투자자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의 어떤 대박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 신규 투자자들 경우에는 이런 큰 변동성 또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 이런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뭐 급상승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을 때 급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비해서 또 마음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오늘 같은 이런 급하락세 생각해 볼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에 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말이죠. 이 비트코인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래도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올랐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니까 확 올랐다가 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하니까 또 내려가고 이 한 사람의 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비트코인 자체를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런 면에서도 참 비트코인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제니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도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나오고 한 2, 3일 지나서야 지금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최대 장점이지만 또 최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종업원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와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그로 인한 행정명령 등으로 피해를 본 이 스몰 비즈니스의 고용 유지를 돕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죠. 이 PPP와 관련해서 PPP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몰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24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수요일부터 2주 동안 PPP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직원 2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제한한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타운에 계신 스몰 비즈니스 업주분들은 다 거의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힘들어가지고 이 대출을 못 받으신 분들은 수요일부터는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버 운전자나 부동산 에이전트 같은 개인 사업자, 인디펜던트, 그 독립계약자의 수혜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연방학자금 대출 체납자라든가 비시민권자도 이 PPP 대출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이 PPP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이유는 스몰 비즈니스 우리가 말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그동안에 이 PPP에서 좀 홀대를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PPP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중소기업이 정부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직원급여나 임대료 같이 꼭 필요한 목적에 쓴 경우에는 정부가 이거 탕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탕감해 주고 아니면 상당 부분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 그래도 몇백 명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500명이었죠.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일수록 힘든 거죠. 받기가. 은행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직원 수가 많은 기준을 큰 금액으로 하고 있겠죠. 직원 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직원 수가 많은 업체들이 아무래도 확실하게 상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직원 수 한두 명, 두세 명인 데는 정말 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대출이.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PPP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지금 수정을 했다. 그래서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스몰 비즈니스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바꾼 건데요. 다만 PPP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도입됐고 그리고 만료된 후에 작년 12월에 한 차례 더 추가됐죠. 이 프로그램이. 그 두 번째 추가된 프로그램이 3월 31일 날 만료가 됩니다. 2차 PPP가. 그런데 이것을 현재로서는 리뉴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또 아니면
3차 PPP를 한다는 얘기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31일로 PPP가 만료가 되겠는데 이 PPP가 만료되면 다시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은 경제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어려운 형편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만 보더라도 86만 1,000명으로 최근 4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바꿔서 좀 더 작은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건 좋은데 이 PPP가 이제 다음 달이면 만료가 되니까 이걸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3차 PPP를 빨리 또 마련을 해서 새로 실시하든지 뭔가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타운이라든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이제 우리 한인 업주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수요일부터 지금 접수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CPA와 좀 상의를 하시고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당장 3월 30일이면 끝나니까 글쎄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당장 네. 수요일부터 하되 한 달 정도면 끝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야죠. 근데 이 20명 미만의 소기업도 지금 저 포함이 되지만은 개인이 하는 비즈니스도 지금 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종업원 안 두고 혼자서 이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빨리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특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다 되니까요.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